3월 31일 일요일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서울 경마는요, 전체적으로 크게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부진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주고, 근데 편성 자체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혼전 구도의 편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중은 힘들고 뭐 배당은 나오고 뭐 이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역시 월말 경마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저배당 경마에 매몰될 필요는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입니다. 자, 뭐 신마들, 그러니까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하고 실전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들이 섞여 있는 경주인데, 실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마필이 좀 더 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가는데, 데뷔전 나서는 마필을 또 강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9번마 음파 파트너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솔직히 좀 바닥권의 마필이었죠. 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직전 경주 이제 2개월 만에 출전을 하면서 마필이 좀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이 좀 살아났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최범현 기수가 인기 거의 바닥권의 마필을 가지고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3차까지 갖다 댔는데, 물론 뭐 편성 자체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번 경주 편성은 강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음파 파트너는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좀 오리무중이죠. 그나마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세명고스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스타트 능력이 아주 좋거나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서로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블랙스패터, 2번마 손에 손잡고, 3번마 서스테인, 이 세 마필입니다.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인데, 자, 1번마 블랙스패터는 직전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었고, 데뷔전 치고는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직전 이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이 좀 전개에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선을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번마 손에 손잡고는 직전 데뷔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파 파트너와 한번 경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착차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좀 문제인 마필입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답게 역시 출발이 잘 되지는 않는데 뒷심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약편성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게이트 이점을 안고 선의권의 끝자락까지만 붙을 수 있다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서스테인은 혈청 기대치입니다. 언캡처드의 자마죠. 뭐 주행 심사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앞선을 가게 되면 솔직히 따라올 마필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9번마 음파 파트너가 변화의 모습 속에서 비교적 편성을 좀 잘 만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음파 파트너, 1번마 블랙스펙터, 3번마 서스테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손에 손잡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마 경주라고 봐야겠죠.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 근데 실전에서 그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선전구도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음파조이, 4번마 스터닝머니, 6번마 히어로 질주, 11번마 흥행불패,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근데 뭐 막상 배당판이 딱 열리면 아시겠지만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믿음이 없는 인기마 혼전 경주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강한 믿음을 갖고 충마를 세울 수 있는 마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배당 공략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경주의 키를 이 6번마 히어로 질주가 쥐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진마, 기복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히어로 질주가 발주에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뒷심이 없는 마필이긴 한데 거기에 경주거리도 1400m다. 그러면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어로 질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견제 없는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힘한배가 가능하거든요. 힘한배가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음파조이는 직전 경주에 이제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은 좀 보여줬었던 마필인데 아쉬움이 계속 남았었죠. 자, 직전 경주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2차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죠. 직전에는 10번 게이트, 이번엔 1번 게이트. 그러면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11번마 흥행불패입니다. 5번을 나와서 4착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착승권에 있는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주행 자세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다 뭐 이런 마필도 아니고 뒷심이 막강한 마필도 아닌데 전개를 잘 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3, 4코너에서 좀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개를 제가 봤을 때 잘하는 기수가 지금 이번 게이트에 있는 이 시시원 기수가 이 흥행불패에 만약에 기승을 한다면 저는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실버와 흥행불패는 강하게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빼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무빙을 뜨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이 전개만 잘 풀려버리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1번마 흥행불패도 쉽게 보지는 못하고요. 자, 4번마 스터닝머니. 솔직히 웬만하면 당일 현장 컨디션에 별 이상만 없다면 이번 경주에 지금 충마급으로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비교적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마이칸과 거의 뭐 착차 없이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에서 아쉬움만 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막판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의 마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에 좀 이 조한별 기수가 이 스터닝 머니를 가지고 서두르는 전개를 하게 되면 힘한 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조한별 기수가 이 스터닝 머니의 능력, 이 마필이 능력이 많다가 아니고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능력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믿고 꾹 참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6번마 히어로 질주가 어느 정도까지 경주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스터닝머니, 11번마 흥행불패, 그리고 1번마 음파조이, 복병마로 선행력을 믿어볼 6번마 히어로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경주 중에서는 가장 혼전도가 어떻게 보면 좀 높을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경주, 다시 말하면 앞선이 두터워지고 초반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뒷심은 검증이 안 된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 거리도 또 12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2번마 가나파워, 4번마 아치클래스, 5번마 천리총, 8번마 금악다이아, 10번마 금빛강호, 외곽에 있는 11번마 사레니티케, 이런 마필들이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번마 가나파워는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진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발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원래는 선행으로 가면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국산마 5군 올라와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번마 천리총은 지금 25전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음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앞선 마필들의 전개 자체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11번마 사레니티케는 아마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많이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외곽에 불리함은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 이 4번마 아치클래스, 8번마 금악다이아, 10번마 금빛강호, 이 세 마필 정도의 경합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금빛강호가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제일 높지 않느냐고요. 8번마 금악다이아는 지금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기에 빠져들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박오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4번마 아치클래스는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마필인데 순발력도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김성현 기수, 수습 기수인 김성현 기수를 기승시킴으로써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쨌든 뭐 김성현 기수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면 앞선 버티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4번 마치클래스는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조금 그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3번마 휘파람입니다. 자, 5세 앞말이에요.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고요. 2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보여줄 걸음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엄청나게 두텁고 싸워야 되는 경주가 나온다면 이 휘파람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 뒤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막판 한 발을 노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자기만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교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쨌든 이 앞선이 막 경합 상황이 일어나는 경주에서 믿을 수 있는 선행마들이 있다면 뭐 강하게 베팅을 해볼 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배당을 노리고 소액 분산 베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3번마 휘파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조교까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런 마필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뭐 저배당만 늘 볼 수는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3번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10번마 금빛강호 그리고 8번마 금악다이아 여기에 복병마로 4번마 아치클래스 앞선을 가는 세마필 그리고 따라가는 정계석에서 막판 역전을 노릴 3번마 휘파람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선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핸디캡 13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방승부 여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6번마 티즈모닝, 7번마 디아나, 9번마 레인스타 이 세 마필이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뭐 순발력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들의 전개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1번마 레이디 코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레이디 코디라는 마필을 제가 좀 추천을 하다가 직전 경주 2월 24일 경주 그리고 1월 21일 인기 2위 마필인데 이 마필을 제외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레이디 코디가 국산마 5군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마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편성이라면 해볼 만하지만 선행 좀 강편성에 들어서게 되면 이 마필인 좀 단점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는 거죠. 아마 이 7번마 디아나 그리고 6번마 티즈모닝 정도가 이제 선행 트라이를 할 텐데 이 마필보다 확실히 빠른 마필은 1번마 레이디 코드입니다. 거기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디 코디는 김효정 기수가 적인 기수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를 안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1번마 레이디 코디가 선행을 딱 나가는 순간에 6번마 티즈모닝이나 7번마 디아나의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번마 레이디 코디가 선행을 가서 버티지를 못한다면 7번마 디아나나 6번마 티즈모닝도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은 나옵니다. 특히 이 7번마 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손쉽게 선행을 나가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디아나가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레이디 코디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에 9번마 레인스타는 직전 경주 막판에 바람이 막 불었죠. 그러면서 정우주 기수가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뚫고 나오면서 추입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가 그러면 이 레인스타가 다시 한번 뚫고 나올 수 있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생각보다 앞선이 좀 강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걸음이 죽지 않는 마필들이죠. 자, 1번마 레이디 코디의 선행을 믿고 이 마필 때문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제가 단방으로 노리는 마필은 역시 4번마 피지블레이드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은 꾸준하게 추천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약 올리는 마필이고 이번엔 되겠지 하는데 계속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이 그럼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추임마라고 봐야죠. 기본적으로는 추임마인데 완전 바닥 추입을 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1번마 레이디 코디, 6번마 티즈모닝, 7번마 디아나 이 마필이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막판까지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일 때 4번마 피지 블레이드가 선입권 꽃자리에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직선주로 해서 넘어서는 그림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피지 블레이드가 첫 승을 할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결국 1번 레이디 코디와 4번마 피지 블레이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를 기대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피지 블레이드, 1번마 레이디 코디, 그리고 7번마 디아나,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티즈모닝 이렇게 네 마필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1번과 4번의 복승, 그러니까 4번과 1번의 복승, 여기에 3복으로 7과 6을 받치기. 이 정도의 배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않으면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솔직히 적중도 어렵고 적중을 해도 환수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복병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이게 인기마들이 막 능력이 앞서는 그런 경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3번마 장은 클래스, 5번마 아름다운 사이, 7번마 맥스 골드. 아마 이 세 마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당판을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맥스 골드 이 마필이 아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서 끈끈함을 갖고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국산마 혹은 승군전에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죠. 근데 이 편성 자체는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편안한 선행을 가고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러면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국산마 6군 시절에 맥스골드가 탱탱볼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마필들이 뭐 강남 불적액, 금악다이아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었고, 코리아 골드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코리아 골드가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산마 6군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강한 편성에서 싸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 7번마 맥스 골드가 선행을 가고 3번마 장은 클래스와 5번마 아름다운 사이 이 두 마필이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 마리가 인기만데 배당은 당연히 없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3번마 장은 클래스 이 마필은 계속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고요. 뭔가 취입 타이밍에 한 발 늦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죠. 활용 타임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뒤에서 그냥 자기만의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6일 경주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던 경주입니다. 스피드원 만데로를 상대로 3차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물론 뭐 상대도 강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만 시시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거고,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능력상으로는 저는 이 5번마 아름다운 사이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전개를 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작은 클래스나 5번마 아름다운 사이 입장에서는 전개가 꼬일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그래도 배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8번마 3명 레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근성 다 보유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있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즉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될 때 외곽에서 8번마 3명 레이디가 선행을 나오고 7번마 맥스 골드가 선행을 나오면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경합을 할 텐데 8번마 3명 레이디가 이 7번마 맥스 골드를 넘어서거나 또는 어깨 짚어 갈 수만 있으면요. 직선주로에서도 근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8번마 3명 레이디가 스타트만 끊어낼 수 있으면 복승시까지는 몰라도 3복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마필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배당은 좀 갖고 올 수 있다. 뭐 고배당은 아니죠.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고배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그 인기마의 그 아성을 깰 수 있는 전개의 편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 8번마 3명 레이디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3명 레이디, 5번마 아름다운 사이, 3번마 장은 클래스,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맥스 골드를 보는데 이 맥스 골드와 3명 레이디가 이 전개가 겹치거든요. 그랬을 때 7번만 맥스 골드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번마 3명 레이디는 아예 제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8번마 3명 레이디가 넘어서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7번마 맥스 골드를 좀 약하게 봐야 되는 좀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말하면 전개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고요.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지만 믿을 마필이 없는 그런 경주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배팅을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떻게든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여기 난 자신 있는 마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강하게 배팅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7번마 라운드 대세입니다. 액면만 딱 놓고 보면 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러면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어쨌든 승군열입니다.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형군의 약편성이고 부진마 경주입니다. 라운드 대서가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라운드 대세가 선의권의 자리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여준 모습 그리고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는 라운드 대세를 쉽게 지울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마필이 충마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근성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게 계속 인기 1위 마필입니다. 계속 인기 1위 마필인데 솔직히 착차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싸우고 진 말들은 마필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만년 3위, 4위만 이렇게 하는 마필들은 계속 그렇게만 합니다. 강편성을 만나든 약편성을 만나든 그 점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정력 부족을 보인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에 이점을 안 왔다. 그리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이 약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전개 예측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10번마 황금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면으로 딱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황금꽃이에요. 이 마필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문제는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하고 최근에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4번마 미르 포인트 정도 선행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믿음이 있는 마필은 아니죠. 그러면 10번마 황금꽃에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 그렇다면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근데 그럼 이 마필을 빼고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기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7번마 라운더 대세가 선의권 자리 잡고 가는 가운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뚝심 있는 마필 3번마 라로마네 그리고 1번마 챌린지 삭스. 자, 이 두 마필이 웬만한 편성에 가면 복병권에도 못 드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요, 앞선이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빠르지를 않는다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근데 초반에 늦발을 하거나, 또는, 선행 강편성을 만나서 고전을 했었던 이런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 이게 1200이 아니고 14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마 챌린지 삭스 7세 앞말 더 이상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산마 4군이 한계인 마필이긴 한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라로만에는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원래 데뷔 초반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근성 있는 모습 그리고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승군을 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는 좀 잊혀져가는 마필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10번마 황금꽃이 선행을 가는데 7번마 라운더 대세가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할 것이고 1번마 챌린지 삭스와 3번마 라로마네가 취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라운더 대세 3번마 라로마네 1번마 챌린지 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황금꽃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을 거의 모든 마필들이 입상 후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어느 마필을 믿고 배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런 혼전도가 높을 때는 결국은 봐야 되는 게 전개입니다. 어떤 전개가 나오고 그 전개에 의해서 어떤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앞선의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 왜?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마필이 유리하죠.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이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당연히 뭐 유리한 거고요. 올라오는 마필이 유리할 것 같다면 당연히 뒷심 없는 선행마들은 다 지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지르콘, 3번마 빅토리 히트, 7번마 문학이글, 그리고 11번마 천행책. 요 정도인데, 자, 2번마 지르콘이나 3번마 빅토리 히트는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들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자, 그러면 결국 선행을 갈 마필이 이건 5번을 뺐네요. 5번마 라운드 코브라, 7번마 문학이글, 11번마 천행치즈입니다. 다시 말하면 5번, 7번, 11번이 선행을 가고요. 2번 지르콘과 3번 빅토리히트가 선의권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번마 지르콘이나 3번마 빅토리히트가 이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앞선에 가는 이 세 마필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들입니다. 다만 뒷심 검증이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자, 5번마 라운드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머스킷맨의 자마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보 그리고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 마필이죠. 자, 7번마 문학이글은요. 솔직히 말하면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한 게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김동수 기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말몰이를 하면서 결대로 마피를 몰아가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앞에서 확 치고 나가는 데거나 뒤에서 막 몰고 올라오거나 이게 아니고 선입권 자리 잡고 전개를 하는 마필, 그때 외곽으로 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상당히 좀 기승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학 이글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승부를 보려면 선행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필 순발력은 라운드 코브라나 천행체에서 절대 뒤지는 순발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갈 수만 있으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버티기도 가능한 마필인데 과연 김동수 기수한테 어울리느냐,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11번마 천행챗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거든요. 근데 승군전에서 선행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이것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번 경주 이 선행마가 무너진답니다. 이 선행마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7번마 금화기글 정도 버틸 수 있는 편성이고, 2번마 지르콘이나 3번마 빅토리 히트가 감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2번마 지르콘은 기수가 문제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직전에 3착을 하면서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3착 승군마가 이제 승군전에서 선전을 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지르콘이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근데 문제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규 기수가 과연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점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이 3번마 빅토리 히트,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준우승만 2번 한 마필이기는 하지만 싸울 마필들과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성 자체는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냥 강편성에서 뒤에서 놀면 아무 의미 없죠. 싸움 자체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비교적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개로는 빅토리 히트가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경주 최대 관심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영원 빅맨입니다. 성적 자체를 놓고 보면 바닥권의 마필이죠. 근데 싸웠던 마필들을 한번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편성 자체가 어마어마했던 마필입니다. 거기서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영원 빅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편성은 지금까지 싸웠던 이 3번의 경주의 편성에 비하면 약해진 편성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행마가 무너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선입권의 마필들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 빅맨 입장에서는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인다빈 기수가 기승을 어떻게 하느냐죠. 저는 이 마필은요, 앞선 전개를 하면서 초반에 막 선행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막판 힘이 딸린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고 가서 막판 한 발을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비록 1200m 단거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1300보다 추입하기 더 좋은 게 1200m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선의 마필들 보내놓고 마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임다빈 기수가 택한다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는 이 마필만 올라오는 그림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영원 빅맨이라는 마필의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나 이 정도 편성이라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영원 빅맨, 3번마 빅토리 히트, 2번마 지르콘,
그리고 만약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복병마로 7번마 문학이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런 편성에서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전개로만 보겠습니다. 2번마 PNSI, 9번마 피어리스, 10번마 미스 윈스타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8번마 쾌양이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는 그림. 여기에 5번마 땡큐 대천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죠. 자, 근데 결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번마 땡큐 대천을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이라면 이 편성은 엄청나게 약한 편성이죠. 특히 이 선행을 간다는 이 PNSI나 피어리스, 미스 윈스타 이런 마필들이 솔직히 웬만한 편성에 가면 선행 못 가는 마필들입니다. 어떤 기수가 기승하고 게이트가 몇 번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행 가기 어려운 마필들이죠. 근데 그나마 이번 경주는 볼 마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 여기에 1번마 장군별이나 4번마 달금도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선행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부진마 경주에서 앞에 가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 8번마 쾌양입니다. 쾌양이 기본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돼 있다면요. 지금 이런 경주에서 뭐 쾌양은 당연히 충마입니다. 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편성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전적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 마필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마필이죠. 급이 다릅니다. 놀던 물이 달랐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쾌양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쾌양을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쾌양이라는 마필이 과거에 잘 탔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 마필은 이렇게 될 때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발력이 아주 빠른 마필도 아니고 막판 탄력이 아주 우수했던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전개를 잘 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1, 2코너 그러니까 스타트를 딱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따라붙는 가운데 3, 4코너에서 좀 외곽으로 돌면서 크게 외곽 선회를 하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잡아채는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이 거리에 무뎌질 때 쭉 빠지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시원 기수가 전개를 상당히 잘 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휘감고 나오는 감아내는 능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쾌양이라는 마필에는 시시원이라는 기수가 좀 어울리는 기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9마필과 비교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다만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출주 주기도 상당히 좀 병치를 오래 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아쉬움은 있다. 이 정도로만 보여지는데 여기서 쾌양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피어리스는 원래 좀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선행갈 찬스를 만났고 자 10번만 미스 윈스타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의 선행 후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그리고 원체 덩치가 큰 마필이다 보니까 위압감이 있죠. 그러니까 미스 윈스터가 1, 2코너에서 좀 앞선을 잡고 나오고 8번마 쾌양이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된다면 여기서 끝날 가망이 높고 쾌양이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평정을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5번마 땡큐 대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쾌양, 5번마 땡큐 대천, 10번마 미스 윈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피어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역시 뭐 제가 이 서울경마 오늘 1위 공마 전체적인 총평을 처음에 이제 1경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 자체는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저희가 생각하는 좀 좋은 마필, 좀 능력 있는 마필들끼리 좀 경합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는 형군의 부진마들끼리 모아놓은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는 박진감은 떨어지는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배터들의 입장에서는 경주의 박진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적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구경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외곽의 마필을 다 빼는 경주입니다. 5번마 페더럴킹, 6번마 빛나는 질주, 7번마 에펠탑, 8번마 이글포인트, 9번마 봄날의 기억. 아마 이 7번마 에펠탑은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비록 이번 경주 승군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km의 감량 이점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는 들어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1800m에서는 고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이 에펠탑이란 마필 국산마 육군 시절부터 제가 좀 추천을 몇 번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가 가능한 경주일 경우에 편성일 경우에 추천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산마 4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군에서 버텨내기는 저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뭐 편성 자체가 약하니까 에펠탑이 버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하게 봅니다. 3번마 히어라이엠이 선행을 가고요. 2번마 황우채강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으로 마무리될 그런 편성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자, 황우채강은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해요. 근데 기복이 상당히 좀 심한 마필인데, 어쨌든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산에 기수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경마에서 지금, 어제 오늘 볼 수 있는 기수는 CC1 기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1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인기 마필들, 좀 좋은 마필들이 CC1 기수한테 많이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거의 뭐 인기마 좋은 말 이렇게 가져가는데 CC1 기수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번 경주에선 편성상 이 황우채강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보여준 걸음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막판 탄력을 볼 수 있고 경주골도 또 1800m다 이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3번마 히어라이엠이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느냐죠. 왜냐하면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뒷심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너무 약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 두 마필이 이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인기마 접전을 좀 깰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투어킨, 4번마 바이킹 하트 정도인데, 아마 1번마 투어킨도 인기마가 되겠죠. 그렇다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4번마 바이킹 하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6세가 된 마필이고요. 27번을 나와서 뭐 이렇게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갖고 갈 수는 없지만 편성의 이점입니다. 생각보다 좀 약한 편성을 만난 거죠. 지금 이번 경주 9마필뿐이 추천도 안 하고 있고 편성 자체도 강하지는 않고 뭐 황우채강이 최고 인기마로 팔릴 그런 경주기 때문에 바이킹 하트 입장에서도 노려볼 만한 경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황우채강, 3번마 히어라이엠, 1번마 투어킨,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바이킹 하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1, 2, 3번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번마 바이킹 하트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위가 좀 드러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몬탁책. 지금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2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최근에 이 몬탁책의 경주력이 좀 살아나고 있죠.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뒷심까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보유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싸웠던 편성 자체도 다르고요. 거기서도 입상을 해냈던 마필. 몬탁챗을 이겼던 마필이 뭐 장산스포, 영웅부활,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 장산스포가 뭐 좀 지난주에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번 경주에 장산스포나 영웅부활이 나온다면 당연히 인기 1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탁챗은 장래 기대치도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강편성에서 선전했던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몬탁챗이라는 마필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10번마 오락한 이제 슬슬 이제 잠재력이 폭발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죠. 솔직히 오락한의 입장에서는 1번마 몬탁챗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마필들은 그래도 다 해볼 만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몬탁챗과 10번마 오락한, 그리고 어쨌든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장거리에 더 어울리는 마필들끼리의 조합.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은 나아 보이고요. 근데 경마라는 게 뭐 인기마, 능력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도 생각을 해야죠.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정상 제트, 그리고 11번마 스피디 루키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을 보는 이유는, 자, 9번마 정상 제트는 솔직히 보여진 성적보다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저는 더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렇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정상 제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입상을 하려면 초반에 조금은 빨리 붙여야 됩니다. 너무 외곽에서 놀지 말고, 그리고 너무 거리를 두고 가지 말고, 초반에 좀 빨리 붙여서 간다면 좀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스피디 루키가 지금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9주 만에 출전하는데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기는 한데,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 모습이 막 좋다, 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휴양의 여파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스피디 루키도 전개로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몬타책, 10번마 오락한, 그리고 11번마 스피디 루키, 복병마로 9번마 정상제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200 최단거리 경주다. 그러면 뭐 순발력 좋은 마필들 뭐 대거 출전한 그런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능력 차이가 크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 글쎄요,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마번을 좀 압축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주는 그냥 관전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번 경기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마이티룩, 6번마 라운자이언트, 7번마 코스모, 8번마 왕복꽃, 10번마 포에버드림, 11번마 바이스로이. 이렇게 6마필입니다. 자, 그럼 이 6마필 중에 2마필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라운자이언트, 7번마 코스모, 11번마 바이스로이가
선행을 가고요. 최근 좀 살아나는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10번마 포에버 드림이 선입권 전개 속에서 3번마 마이티룩과 8번마 왕복꽃이 추입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저는 이 6번마 라온 자이언트는 뭐 머스킨맨의 자마라는 뭐 혈통적 기대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1등급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가도 막판까지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압박에 좀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코스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라운 자이언트는 도주성 선행을 가기는 못하고 그렇다면 이 몸싸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우는 마필이 6번마 라운 자이언트입니다. 나머지 마필을 못 지우겠어요. 왜냐하면 자 7번마 코스모는 이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싸움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1등급의 중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 입장에서는 좀 편성은 좀 많이 약해진 겁니다. 이번 경주가.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때의 편성과 오늘의 편성을 좀 비교를 하자면 거의 좀 비슷한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다 대상 경주죠. 대상 경주에서도 앞선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모라는 마필은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봐줘야 되는 마필. 특히나 단거리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11번마 바이스로이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죠. 약간 인기권에서 좀 밀렸을 가망은 높은데 그렇다고 인기마에 비해서 능력이 확 떨어지느냐면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좋은데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하지만 마체가 상당히 좀 탄탄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7번, 11번이 선행 경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그래서 코스모의 어깨를 짚어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바이스로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를 못합니다. 자, 10번마 포에버 드림은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이 마필도 원래는 선행을 가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하고는 있는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쉽게 뒤로 돌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3번만 마이티룩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1200m라면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1등급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2등급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1등급의 선행 강자와의 싸움에서도 과연 1200m 단거리 강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자, 왕봉꽃은 따지고 보면 이 마필을 제일 약하게 봐야 됩니다. 왜? 좀 발세가 된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3kg의 부담 증량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강하게 볼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왕복꽃이 멋있게 추입해서 들어왔던 경주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마필들의 경주는 원체 경주들을 많이 보여준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좀 내리에 박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자꾸 생각나서 예상이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왕복꽃이라는 마필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일단 노쇠화에 들어섰고 부담 중량이 높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제외한다면 이 마필이 제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4도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일단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7번마 코스모입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코스모 그리고 3번마 마이티룩 10번마 포에버 드림 그리고 복병마로 배당을 보고 11번마 바이스로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